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나이가 중요하겠나 싶겠지만 저의 와이프는 30대 초반 꽤 예쁜 편입니다. 그에 반해 저는 키도 작고 시력도 좋지 않아 늘 돋보기 같은 굵은 안경을 쓰고 다니고요. 사람들은 저의 커플을 보고 미녀와 야수라고 종종 놀리기도 했지만 예쁜 와이프와 함께라면 그런 말도 다 좋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저 같은 애가 어떻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날 수 있냐고 종종 물어보기는 했어요. 놀랍게도 와이프가 저에게 먼저 사귀자는 말을 했고 저도 처음에는 꽃뱀이 아닐까 생각하고 경계를 해보기도 했는데 와이프는 성실한 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복에 겨운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와이프와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1년 정도 만나다 보니 슬슬 주변 지인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와이프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만남 이후에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 대한 승낙도 받았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가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와이프가 결혼을 하기에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 반대가 좀 있긴 했지만 제가 더 성실히 일을 하고 와이프가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뜰히 챙기겠다. 약속을 드린 후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공주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좋다고 하면서 자꾸 환영했고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 제가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바뀌어서 특히 출장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 및 수출을 하는 업체인데 바이오 미팅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공장에 가봐야 할 일이 많아 길게는 한 달 정도 집을 비우는 날이 생겼어요. 와이프는 원래 활달한 성격이기도 했고 제가 없는 동안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강아지 모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조차 항상 미안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제가 내근직이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와이프를 혼자 두게 되어 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스럽고 애틋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고 그 사진에는 명확한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도 잦다 보니 아직은 아이를 계획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기면 기쁘게 낳기로 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럽진 않았고 다만 한국에서 혼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봤어? 봤어. 너무 잘 됐다. 곁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 아기 생겼어.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어. 이번 출장 끝나면 부서 이동 시켜달라고 떼써야겠다. 그러다 우리 아기가 떼쓰는 거 배우면 어떻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일주일 되면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 사갈게 그렇게 와이프의 임신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 생각보다 잠이 많이 늘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의 계약 기간과 출산일이 얼추 맞게 떨어져서 타이밍도 딱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달을 다 채우고도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유도분만으로 저희의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와이프가 출산을 할 때는 출장 일정이 없어서 곁을 지킬 수 있었고요. 처음 태어난 딸아이는 정말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요. 거무튀튀한. 나를 닮으면 어쩌나 날 닮아 키가 작으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뱃속에서 쑥쑥 자라서 3.8kg의 건강한 아이로 저희의 곁에 왔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이는 어느덧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이는 자랄수록 예뻐졌는데 와이프와 저 모두 쌍꺼풀이 없는데 딸아이는 쌍꺼풀이 짙게 있었고 제가 곱슬머리 와이프가 반곱슬인데 아이는 직무였습니다.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유전적으로 확률상 나올 수 있는 비율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쩐지 아이는 커갈수록 와이프를 조금 닮았고 저와는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주변 지인들이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곤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친자 확인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와이프의 바람 소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와이프와 데이트를 하는데
와이프의 폰이 쉴 새 없이 계속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가는 동안 와이프가 사귄 친구들이겠거니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일을 하다가 직장 동료가 아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아내의 SNS에 들어가서 딸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댓글을 단 한 사람을 가리키며 딸이랑 이 사람이 닮았네 한데 흘리듯이 말했고 저는 점심시간에 그 사람의 SNS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봤더니 정말 우리 딸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예전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상사였던 것 같은데 일을 그만두고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더군요. 그리고 사진에 뜨문뜨문 보이는 여자의 구두나 손, 그리고 옷 같은 걸 보는데 저희 와이프와 물건이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 와이프의 SNS를 들어가 보니 같은 날은 아니더라도 같은 가게에 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딸아이의 물건 몇 가지를 챙겨 친자 검사를 했고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다렸지만 제 친딸이 아니라 아니 제가 키웠으니 제 딸은 맞지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제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와이프와 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누구야? 당연히 당신이지. 나 친자 검사하고 오는 길이야. 거짓말하지 마. 미안해. 와이프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제가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상사라는 놈을 만났는데 당시 그 상사도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 있는 사람들끼리 바람을 그리고 그 상사라는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과 우리 딸이 너무나 닮아 있더군요. 형제처럼요. 그래도 나 당신 정말 사랑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그 사람 만난 거 알아? 거짓말 그만하자. 이런 말 미친 소리 같은 거 나도 아는데 나 둘 다 너무 좋아해.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야. 사실 당시에 나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행복하긴 했지만 나중에 날 우리 아이가 나는 더 똑똑하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처음엔 그 사람한테 부탁했던 거야. 아이만 낳고 인연 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그 사람을 닮은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도 자꾸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 우리 아이가 날 닮는 게 싫어서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하고 아이도 낳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당신 정말 좋아하는 거 알잖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절 좋아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저 닮은 아이가 싫어서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다뇨. 아이가 저를 닮으면 학교에서도 놀림받을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 원치 않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늘어날 것 같았답니다. 저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겼고 피부도 좋은 편 아니에요. 그래도 성실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놈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모 하나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동안 나랑 한 침대에서 지내던 와이프가 맞나 싶었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서 나중에라도 꼭 만나서 사과를 할 겁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그 상간남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 결국 저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 소송이 끝나고 보상을 받은 이후에는 와이프와도 이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그 사람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편드는 꼴이 어찌나 기도 안 차던 본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간남한테 받은 돈으로 성형하고 저도 새 인생을 살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외적인 부분을 흠잡으면서 바람을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제 상식이 이상한 건지 고민도 했지만 이건 명백히 제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바람을 합리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정이랑은 정은 다 떨어져서 앞으로 서서히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